에고는 인격에 염증이 생길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신체가 환경에 반응하는 다양한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내는 사람은 감정적인 염증 반응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에고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우주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에고란 무의식에 대한 알레르기와 흡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에고가 활동할 때 우리 내면의 순수한 본성은 부풀려져서 과장된 태도를 띱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면 당신은 자신의 알레르기 진동을 치유하여 진화해가는 이 행성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혹은 느리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에고를 인격의 염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신이 얼마나 자주 부풀려질 수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는 느낌 때문에 부풀려지든 방어적인 태도로 부풀려지든 불의에 대한 반응으로 부풀려지든 간에 염증을 일으킨 인격은 삶에 대한 과장된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진동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삶은 의식의 상태가 증폭됨에 따라 당신을 영적으로 고조된 상태와 감정적으로 침울해진 상태 사이에서 요동하게 만듭니다. 인격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사랑을 에너지 치유제로 삼기 전까지 당신은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고를 탐사해 가는 동안 나는 염증에는 4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독선의 염증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만들므로써 자신은 언제나 오른편에 속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먹고 사는 에고 구조가 특징입니다. 명백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조차 독선의 염증을 가진 에고는 그보다도 자기가 더 옳고 싶어서 거기다 뭔가 한마디를 덧붙여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에고에게는 우위권과 결정권을 쟁취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에 대해 양쪽이 다 동의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나서서 최종적인 선언을 해야만 합니다. 독선의 염증은 나는 언제나 옳다는 명제를 주제로 삼습니다. 독선의 에고가 지닌 다른 측면은 회의주의입니다.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남들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고 확신할 때 회의주의가 생겨납니다. 독선의 염증이 살아남게 하려고 애쓰는 그의 잠재의식은 자신의 특정한 관점 외에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희생의 염증입니다. 이 염증에 걸린 에고는 자신이 항상 상황의 희생자라고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 서 있으면 삶이 잘 굴러가고 있다가도
그것을 뒤집어 놓는 일이 곧잘 벌어지곤 합니다. 세상을 빛과 어둠의 싸움으로 믿든 선악의 대립을 부추기든 간에 희생자가 된 에고는 상대방이 반응하는 방식 때문에 상처받거나 마음이 상하게끔 되어 있는 혼란 상황을 부추기는 선동자로 나서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때조차 희생의 염증에 걸린 에고는 그것을 자신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거나 열등한 존재라고 느낄 증거로 삼습니다. 희생의 염증에 걸리면 자신의 상황을 우주적인 뜻의 신성한 촉매로 바라보기가 매우 어려워지며 현실의 모든 것이 자신의 변화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독선의 염증을 지닌 주제가 나는 언제나 옳다라면 희생의 염증의 주제는 삶은 불공평해입니다. 희생의 염증에 걸리면 나를 뺀 모든 사람을 내 고통의 근원으로 여기게 되어서 우주의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염증은 남용의 염증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한다면 심지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믿을 때 발생합니다. 물론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모두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 자체에는 본래 그러거나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은 진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인격이 이 염증에 걸리면 권리가 있다는 느낌이 과장되어 부풀어 오릅니다. 자신의 모든 변덕과 요구를 온 세상 사람이 나서서 충족시켜줘야 마땅하다고 믿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거의 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상상이 되겠지만 남용의 염증에 걸린 에고의 주제는 나는 어쩌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봉사받을 때조차도 자신의 삶에 출연한 인물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믿는 에고의 요구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번째 유형의 염증은 궁핍의 염증입니다. 이 유형의 에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많은 관심을 받더라도 충분히 채워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아무리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어줘도 자신이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경청받지 못했다는 그의 느낌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궁핍의 염증에 걸리면 자신이 오해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아무리 오랫동안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갈구하게 마련이지요. 당신이든 당신이 아는 누구든 간에 궁핍의 염증에 걸린 사람은 상대방을 매우 진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궁핍의 염증이야말로 말 그대로 에너지 뱀파이어를 현실 속에 풀어놓습니다. 이 염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안심시켜도 언제나 버림받을까봐, 남겨질까봐,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에 떱니다. 궁핍의 염증의 주제는 이걸론 충분치 않아입니다.
이 같은 시각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대개 이런 측면들이 몇 가지씩 조합된 상태이거나 아니면 마치 날씨가 변하듯이 다양한 측면들을 번갈아 들락거립니다. 에고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는지를 잘 알면서도 당신의 인격 역시 어떤 일이든 판단을 앞세움으로써 똑같이 온갖 종류의 염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따뜻한 응원을 얻어보지 못하여 절망했든지 자신의 행복이 상대방의 달라진 행동에 달려있다고 상상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의 혁명을 더욱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혁명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인격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염증을 일으키든지 당신의 언행이 얼마나 걸핏하면 에고의 충동으로 튀어나오든지 간에 그런 순간마다 자신을 심판하자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달리 당신은 외부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당신의 갈망을 자신을 더 자주 사랑하라는 권유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깨어서 알아차리는 습관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에 떠밀려서 혹은 마감 시간에 쫓겨서 정신을 못 차릴 때도 몸의 지혜에 주의를 돌리기보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의가 더 매달려 있기가 쉽습니다. 염증이 일어나면 끊임없이 시간에 쫓기며 압박받는 느낌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삶의 가혹한 요구를 탓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어쩌면 삶은 당신의 신경계가 지나친 자극을 받았을 때만 그토록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급한 순간의 한복판에서 가슴을 열었더니 그 마감 시간의 일이나 벅찬 문제가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신이 나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높은 덕목을 불러내려면 자신의 성취의 근원 그 자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끈질기게 에고의 자리에서 살고 있더라도 그런 순간들은 당신이 다음을 깨닫도록 일깨워 줍니다. 나는 나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을 비웃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좀 더 확고히 가슴에 중심을 두고 에고를 탐구해 가다 보면 당신은 여러 만남 속에서 더 깊은 인내와 자비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삶 속의 등장인물들을 비웃거나 괴롭히는 대신 과장된 인식의 난무 속에서도 신성의 빛이 버리는 춤사위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격에 생긴 염증 때문에 이 같은 우주적 차원의 시야가 잠시 가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에고의 고치 속에서 부화하며 보내는 모든 시간은 더 큰 보편적 진실에 눈을 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